자, 잘 지내셨나요? 최근에 수업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브랜딩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했던 내용 중에 베스트 질문을 하나 공유합니다. 주인공은 연 50억 매출의 스타트업 대표님.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이 10억에서 1000억 매출 정도까지 분포가 되는데 고민은 비슷합니다. 일단 매출이 나니까 사업을 운영하다가 성장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해답으로 브랜딩을 찾는 거죠. 이 대표님도 비슷했습니다. 기존의 사업이 돌아가긴 하지만 치열한 원가 싸움, 게다가 성장성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신사업을 찾고 계셨습니다. 분야는 여행 캐리어. 평소 리모아를 비롯해 안 써본 게 없지만 다 비슷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만들고 싶은 제품이 있다. 바로 이 제품. 보면 캐리어의 각 부위가 모듈화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색을 조합할 수 있고 파손될 경우 그 부품만 교체하면 됩니다. 소재는 폴리카보네이트라 가볍고 부품 수가 적어 친환경적입니다. 여러분이 보기 어떠세요? 제법 근사해 보입니다. 공항에서 캐리어 찾을 때 항상 헤매는데 나만의 조합을 만든다?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IF, 유명한 디자인상도 받았네요. 그럼에도 아직 상용화되어 있지 않고 디자인 특허가 없기 때문에 대표님은 이걸 잘 참고해서 브랜드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 이 제품으로 브랜드화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배운 뿌리 문제, 뿌리 집단 모두 부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아이디어의 전제에는 치명적 오류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 오류를 설명하고 뿌리 문제, 뿌리 집단을 하나씩 적용해 보겠습니다. 커스터마이징 캐리어. 이 전제는 오류가 있습니다. 고려 상표군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려 상표군이란 우리가 캐리어를 구매한다 할 때 떠오르는 다양한 브랜드들을 말합니다. 나만의 디자인을 한다. 이 제품만 놓고 보면 그럴듯하지만 현실에서 소비자는 이렇게 다른 브랜드와 놓고 비교합니다. 내 취향을 표현하고 싶다면 럭셔리한 리모아, 튼튼한 펠리칸, 재미있는 킥보드용 캐리어, 이런 다양한 브랜드 중에 내가 원하는 걸 찾고 취향을 더 드러내고 싶다면 독특한 색을 선택하면 됩니다. 사실 이 커스터마이징 아이디어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커스터마이징 랩탑, 우산, 스마트폰, 커스터마이징이 붙으면 다 근사해 보입니다. 누구나 현혹될 수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경쟁사를 펼쳐놓고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소비자의 취향을 대변할 브랜드가 없나? 그 취향은 무엇인가? 문제를 더 정확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 캐리어는 어떤 문제를 풀었을까요? 왜 모듈화여야 할까요? 자료를 보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각 파트가 망가지면 부분 교환이 가능하고 환경을 보호한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망가지면 부분 교환이 가능하다. 실제로 리메와처럼 비싼 제품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부분 교환이 가능하다는 아이디어는 좋아 보이지만 상상해 볼까요? 여행 중에 캐리어가 고장난다. 부품을 교체하려면 본사에 주문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하니 똑같이 불편합니다. 스페어처럼 부품을 갖고 다니지 않는 이상 부분 교환은 여행의 품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모아를 포함한 많은 브랜드가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해주니 고객 입장에선 부분 교환에서 느끼는 매력은 크지 않습니다. 두 번째, 환경보호. 보면 70% 부품을 절감해서 환경보호 효과가 있다 합니다. 어떻게 확 와닿으시나요? 전 아닙니다. 환경 분야의 선도자라면 더욱 와닿지 않을 겁니다. 요즘은 모든 회사가 ESG를 외치고 친환경 재료를 씁니다. 그래서 별다른 차별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제품이 매력적으로 보인 건 우리가 배운 선긋기, 디자인적 차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이 디자인인가요? 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즉 브랜드가 되기엔 뿌리 문제가 부족합니다. 캐리어의 핵심 구매 요인은 크게 5가지, 경량성, 수납, 내구성, 이동성, 보안입니다. 왜 캐리어를 모듈화 했나요? 라는 질문에 이 5가지 중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꼭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회성 판매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브랜드 펠리칸의 경우 내구성이란 문제를 풉니다. 이 브랜드의 시작 자체가 다이버 장비입니다. 좋은 장비를 넣어도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수십이 깊어도 망가지지 않도록 내구성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군에서 군수 장비를 옮길 때 쓰기 시작했고, 이젠 많은 촬영 감독들이 비싼 장비를 담을 때 펠리칸을 씁니다. 이 카메라 감독들 사이에서 일부는요, 장비를 펠리칸에 넣고 다니지 않으면 좀 작은 회사인가 쳐다보는 그런 문화도 있습니다. 이처럼 펠리칸은 단순히 여행 캐리어가 아니라 내구성,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중요한 물건을 옮길까 라는 이 문제를 끊임없이 연구하는 곳입니다. 질문입니다. 경량성, 수납, 내구성, 이동성, 보안
꼭 이 안에 뿌리 문제가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여행용 캐리어의 본질은 짐을 수월하게 이동시켜서 여행의 질을 올리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 어떤 속성도 괜찮습니다. 이런 사례를 듣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우린 당장 저 정도까지 만들 수 없는데 쟤네야 다이버로 시작했고 이미 군에 납품하지만 이걸 개발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이걸 언제 하지? 저도 공감합니다. 이 브랜드는 시장을 선점했고 자본도 큽니다.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 시대에는 없던 우리만의 방법을 써야 합니다. 가장 쉬운 게 SNS를 활용한 과정의 참여입니다. 자, 인플루언서들이 만든 제품 공동구매 많이 하죠. 진짜 품질이 좋아서 팔리는 걸까요? 생산은 외주를 주기 때문에 품질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잘 팔리는 이유는 만드는 과정을 공개하고 고객을 참여시켜서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전문가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친구의 말을 신뢰합니다. 캐리어에 적용하면 어떻게 하면 가벼운 캐리어를 만들지? 라는 문제를 잡았다면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패하기도 하고 팔로워의 피드백을 들으면서 과정에 참여시키고 여러분이 당장 최고의 제품을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건 보여줄 수 있습니다. 노력을 보여주는 게 뭐 대단한가 싶지만 공정세계 가설, 사람의 마음은 뛰어난 사람보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 갑니다. 정리합니다. 이 아이디어 좋은 것 같은데 팔릴까? 고민이 될 때는 첫 번째, 핵심 구매 요인. 내 아이디어의 뿌리 문제가 제품의 핵심 구매 요인과 일치하나 확인하자. 우린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 여행의 짐을 안전하게 운반하지? 가볍게 운반하지?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단순히 좋아 보이는 아이디어는 오래가지 못한다. 문제로 접근하면 시장을 리드할 수 있다. 두 번째, 과정에 참여. 최고의 제품을 만들지 않아도 괜찮다. 최선의 노력을 하자. 모험하는 과정을 SNS에 공유하자. 진정성이 담긴 이야기는 소속감을 만든다. 자, 핵심 구매 요인을 찾고 뿌리 문제로 하나 잡고 집요하게 노력하는 과정을 보여줘라. 이거 간단해 보이지만 현실에선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는 아이디어가 있거나 또 옆에서 말을 잘하는 동료가 있을 경우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걸 잊지 않는가? 사실 익숙해지는데 방법이 있나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수도 좀 하고 실패도 좀 하면서 배우는 거죠. 다만 그 실패의 크기를 최대한 줄이면 좋겠죠. 제가 틈틈이 도움되는 자료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준비 중인 분이시면 저희 브랜딩 수업 들을만 합니다. 오셔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질문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컨텐츠로 오겠습니다. 자, 그럼